박관현 열사는 저도 80년 당시에 저는 전남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박관현 열사의 연설을 육성 연설을 5월 16일 날 분수대 주변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연설이었고요. 5.18 유공자이시기도 하고 5.18 항쟁에 직접 참여하셨고 시민군으로 지금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맡고 계시는 김범태 소장님이십니다. 제 오른쪽. 그리고 김범태 소장님의 발표 국립 5.18 민주묘지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의 이런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으실 5월 어머니집 관장 김형미 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는 5.18 정신계승과 사적지 현황과 그 문제점 5.18 역시 시민군, 고등학생 시민군이셨죠. 그리고 5.18과 관련한 수많은 사진들을 찍어 오셨고 지금도 찍고 계시는 김향득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몸이 불편해서 앉아서 인사드렸습니다. 네. 김향득 작가님은 5.18 당시의 옥살이와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맡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김향득 작가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광주 5월 순례단에 참여하고 계시고 소년의서 대표를 맡고 계신 이민자 대표님. 네. 예, 김범태 소장님. 5.18 정체성과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글을 썼습니다. 사자인 유공자들 그리고 이미 지금 묻혀 있는 영혼들과 유가족들이 서로 이해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영역에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담고자 합니다. 특히 묘역에 안장될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그간에 이제 중간 보고도 했고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도 한 2차례 했고 앞으로 이달 보름경에 공청회도 한번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간 재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세대가 좀 즐겁게 찾고 또 문화 공간으로 썼던 위치도 좀 가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 5.18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단으로 해서 한 3단으로 해서 한 430분을 매시는 그런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유형보관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역사의 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문과 유형보관소를 이설을 해서 유형보관소는 이 공간으로 모시려고 하고 역사의 문은 살짝 뒤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 공간은 묘지로 지금 참배광장을 묘지로 조성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지금 야산입니다. 입구가 보시면 입구가 보이질 입구에서 들어가다 보면 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막혀서 그래서 공간 확보를 여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철될지 안 될지 예산 당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문중산이기도 하고 개인들 그 임야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공간을 문화 공간이라는 다양한 젊은 사람들이 좀 즐겁게 찾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 담아내고 또 미래 세대 전파하고 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광주 시민들도 일부 그런 사람들 5.18 어지간히 우려먹어라. 누가 우려먹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극우 세력 일부가 주장한 가짜 유공자.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상 법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한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 그 유공자증을 복사해갖고 다닙니다. 근데 법적으로 전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5.18 기념공간을 어떻게 또 추가로 안장 모셔야 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재구성과 관련된 영역이 지금 곧 마무리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공간의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공간뿐만이 아니라 모셔야 될 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법적인 규정과 관련된 문제들,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5.18 기념공간의 구성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원종 시장 때, 그리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 임명직 시장이었죠. 그때 이제 5.18 기념 아니었나? 이미 그 전이었던 거. 그때 계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주 거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주 시민사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정도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 발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아까 제가 소개드렸기 때문에 따로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전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록관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전면 공개를 않고 있어요. 왜 전면 공개를 안 해요? 그 재산이 이 일반 시민들의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공개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료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막아불고 어떤 경우는 들어놓고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거기서 왜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이 나오냐면, 사적지 답사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평일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짜증내면서 일요일은 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일요일날 시간 내서 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물어물어서 결국은 다른 지인한테 물어서 이제 찾았습니다만은 자관 5.18 사석지 기념공간이 찾기도 힘들고 힘든 공간에 산비탈 한 공간에 있던가 아니면 무슨 버스 정류장 앞에 바로 박아서 옆에 뒷면에 구경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써졌는 거 보려 했더니 사진도 못 찍고 왔어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때가 처음 시작한 5월길 답사입니다. 들불약이 있었던 광천동 성당과 광천 시민아파트를 다녀왔습니다. 광천 시민아파트는 1969년도에 지어진 최초의 시민아파트였습니다. 도시의 개발과 맥락에 따라 만들어진 곳이 1970년대 말 들불야학을 통해 공동체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사회보 등을 만들고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예술가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하지만 그곳은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 사적지는 옛 전남도청과 5.18 광장, 5.18 국립묘지, 민주묘지,
망월묘역 그리고 5.18 자유공원과 같은 곳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5.18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공간의 의미를 제대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광천 시민아파트에서 공연을 하고자 건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광주의 예술가들과 함께 공연을 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공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광천 시민아파트와 광천동 성당 일대는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5.18 민주화운동 사진을 보면 분수대 중심으로 가장 높게 보이는 건물이 전일빌딩이었습니다. 역시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도중에 전일빌딩을 당시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이 없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5.18을 접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없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시 전일빌딩을 관리했던 광주 도시철도공사를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자 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다만 당시 참여자들과 함께 허가를 구해서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그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답사하고 그곳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연을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민주화운동과 기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요. 전일빌딩에 있는 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헬기 총격이 발견된 곳이 10층이죠. 그곳과 그 밑에가 아마 광주일보 아카이브실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했고 아마도 10층에서 그 회의를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굉장히 어렴풋하게 그것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광주일보 기자님들이 좀 공연을 보러 오셨었습니다. 당시 광주일보 아카이브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연에 대해서 좀 그 칼럼을 또 게재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전일빌딩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몇 년이 지나서 그 전일빌딩이 다행히 남아있게 되었고 이제 도청의 복원 과정과 맞물려서 도청의 헬기 자국이 이제 문체부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도청의 총기 흔적과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옛 전남도청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이 전일빌딩 역시 이제 헬기 총격 흔적까지 발견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재는 그 사적지 제2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에 있던 문체부 과장으로부터 5.18이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검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18 사적지는 기억을 위한 실천의 토대입니다. 그곳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득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억에는 누가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각하는 것들은요. 5.18에 참여했던 많은 여성들이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이제는 자치가 사라진 광산경찰서의 경우도 아직 5.18 사적지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로켓 전기의 노동자였던 윤청자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양동시장 주변에서 관을 파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관을 사서 버스를 타고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는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설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더더욱 그 타지에서 수학도 견학 오는 학생들이 적절한 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돌바닥에다가 정원들이 있고 저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약한 거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일반 성인은 괜찮은데 청소년이나 어린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대기할 공간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참고돼서 빠진 것 같고요. 감사하고 성취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위대하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완전히 재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심 있고 그래야 세계화되고 그래야 전국화됩니다. 안 그러면
세대 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전 국토가 역사적 자산이 많잖아요. 의병의 역사, 뭐 독립군의 역사, 6.25의 역사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것은 거기 공간에 가서 그 느낌을 받는 게 조금 차원 있게 달리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체성을 만들면 인권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느낄 수 있게끔 보다 창의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월 걸상을 광주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데 광주에도 대인시장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양동시장 이런데 꼭 사적지 지정이 아닐지라도 5월 걸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5.18을 알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5.18 강원도 춘천이랄지 전국 각지의 5.18을 위해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5월 걸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뭐 설치를 한다라면은 5.18이 자연스럽게 전국화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최근에 부상자회 회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5월 걸상 설치를 시에서 안 한다면은 부상자회에서라도 조금 이 부분을 노력해보겠다. 그래서 확대 설치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고민해 본다라면은 우리 김양득 선생님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뭐 또 단체랄지 5.18 유공자분들이랄지 그리고 광주 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라면은 5월을 기억하는 그리고 5.18을 전국화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자 지금 플로어 지금 토론하시겠다고 하는 분 발언권 드리고요. 그밖에 또 플로어에서 또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발언을 끝으로 플로어 발언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특징을 반영해서 한국 정치사, 중국사, 그다음에 러시아사를 전공하는 학자들과 미학자, 그리고 건축학자, 그리고 국문학 등등 다학제 간의 연구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집중적으로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그 당시 저희들이 할 때에 국내에 부산 유엔공원과 관련된 논문이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했는데 선인 출판사에서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관련되는 출판물이 저는 5.18 기념묘지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논의했던 많은 것들이 한 곳에 담겨서 여러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유엔기념공원을 가보시면 정원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원트 수로라든지 가장 이제 어린 나이에 17세까지 연령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참전해서 죽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물 흐름 길을 만들었어요. 부르는 길을.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장면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다른 건데 그리고 공간이 조금 넓으면서 조각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처럼 빼곡하게 묘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공간 재배치를 한다면 약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채우고 비우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정하실 수는 없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근데 그걸 전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가치를 표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처음부터 뒤에 비문을 새기는 정도에서만 그쳤고 누군지 몇 살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이버 공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안장자에 대한 그 프로필은 아주 짧게라도 보면
그때 18살 먹은 소녀가 거기 지금 안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5.18 때 여성들이 많이 희생당했고 또 묘역에도 안장되어 있고 또 안장되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참배객들이 여성들이 많을 겁니다. 성비를 조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공간이 여성이 접근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공간이에요. 여성만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아까 나왔었는데 누구나 뜨겁고 편의시설 없고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성들은 여러 종류의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고려를 하실 때 여성 참배자들을 좀 더 고려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공간 이야기 나왔는데요. 그 광산 경찰서를 사적화하자 이 이야기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였죠. 여성 참여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는 상무대에서 했지만 그 잠잘 곳이 없어서 광산 경찰서 유치장으로 여성들을 많이 배치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사적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오늘 그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앞선 토론에서 YWCA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5.18 때 그 10일간의 YW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아까 그 토론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부각을 시키고 그랬어야 되는데 YW에서 자기가 물론 중요합니다. 개인의 기록 중요하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 YWCA라는 그 공간이 YW여서 했던 게 아니라 5.18이었을 때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공간적인 의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토론이었는데 아까는 토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힘들게 살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물론 다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행불자 묘역하고 무명열사 묘역합니다. 제가 VIP의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금년에 VIP가 기념식 때 묘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아는 명사 추천 안 했습니다. 사실은 송건호 선생 언론인 제일 먼저 1번. 근데 제외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나 당사자가 나는 사전에 여기를 가겠습니다 하면 그걸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제가 직접 안내 안 하고 안내팀들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라. 특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위주로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주 굉장히 지금 김문태 소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아무튼 제가 이 묘역을 조성할 때 사실은 우리 회원들조차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당당히 거기서 입장 정리가 돼야 정부에 되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말이지 이걸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옥동자를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잘 알았고요. 네, 저 이민자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말씀. 네. 아까 정순재 선생님이 베트남 창정공원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도 베트남에 가한 학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참정공원을 참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5.18에 있어서 성찰이 없는 5.18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참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창의적이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아시아문화전당 지을 때
그 기념 계획안에 보면은 상무대 지붕을 뚫어서 빛을 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상무관에 죽음의 빛을 넣는다는 뜻인데 너무나도 창의적이죠. 하지만 이거의 본질은 그 공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한 것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가치, 창의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논의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역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혹은 삭제하거나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월지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광주광역시에서 오셔서 말씀드릴 것이, 지금 행방불명자 모역에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5.18 국립묘지에 가면은 사진을 볼 수가 없고요. 거기는 이 아마 그 봉안소에는 있겠지만 여기 구묘역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이 완전히 빛이 너무나도 심하게 발해서 제가 안내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5월달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시는지 지금 가면 화환이 다 엎어져 있고 항상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합니다.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들이 안내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광주광역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다시 제가 언급 안 해도 우리 김 팀장님 이미 다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확실히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5.18 묘역의 새로운 그 공간 조성의 구성과 관련해서 광주 시민사회에서도 빨리 의견을 좀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으시고 이미 이제 3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거 자치단에서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 3단체장의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단체들하고 좀 상의도 하시고 3단체장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도 이미 보셔가지고 광주 시민사회에서도 빨리 논의를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민자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논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광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어떤 방향으로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광주가 현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를 보여주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아까 부산민주공원의 관장님 김종세 전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그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은 넘긴 것 같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를 주관 주최하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우리 홍인화 관장님이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셨고요.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